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에 따른 직업 선택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성격들이 있죠. 그야말로 케바케, 사바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매칭해서 직업을 권유해드리기에는 너무 상세한 내용이겠지만 적어도 이전만큼은 유의해서 직업을 고르시면 조금 덜 힘드실 수 있거든요. 사실 직업 종류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좌절의 종류, 힘듦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직종, 어떤 직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른데 내가 예민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그런 직업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힘든 부분이 많아지겠죠. 이번 시간에는 심플하게 딱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인이 POD를 더 중시하냐, POP를 더 중시하냐인데요. 이 두 단어는 마케팅 용어인데요. POD는 Point of Difference이고요. POP는 Point of Parity예요. 무슨 말이냐면 POD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다른, 차별화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장점, 그런 걸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POP, 남들이 하는 영어 점수, 남들이 하는 성적,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적 수준,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돼 라는 걸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둘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도 POD가 없이 POP만 있으면 다른 회사들이랑 다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POD만 있고 POP가 없으면 얘네는 차별점은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 부분이 없어 라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더 풀자면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이걸 저는 직업에도 도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OD가 더 중요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나의 차별점, 나만의 개성, 나만의 능력, 나만이 가진 재주, 자질을 키우고 싶다라는 사람이라면 내 직업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서 남들보다 내가 나만이 가진 장점이 있어 라는 점이 그런 특징이 느껴져야지 내가 일을 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POP가 더 중요한 마케팅들도 있어요. 그래도 차별화가 좀 중요시되는 분야잖아요. 다른 회사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제품을 냈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게 실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커리어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재밌어하는 성향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루틴한 반복되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차이점이 되게 흥미롭다라는 걸 살릴 수 있는 일을 맡아야 되는 거고 그런 분야에 있으면 좋겠죠. 반대로 POP가 중요하다라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안전, 건강, 교육, 위생 이렇게 매뉴얼이 좀 정해져 있고 그것에 정답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으면 지켜야 되는 일,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내가 지켰을 때, 그 레벨을 충족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케이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해서 깊이 있게 전문성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같은 과의 다른 의사들과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굉장히 상위 레벨이 되었을 때에나 실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특히 의사, 간호사, 공무원, 교사 이런 직종인 경우에는 내가 주어진 그 직무, 정해져 있는 그 업무의 특성 안에서 그거를 문제없이 매끄럽게 잘 수행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데 물론 그런 직무라고 하더라도 레벨이 올라가고 10년 넘게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쌓이면 나만의 특수한 장점을 어필을 해서 나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10년 이상 어느 정도 전문성을 기르기 전에 사실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업의 종류를 고를 때부터 어떤 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건지 내 자질이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산 개발을 한다 개발자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내는 게 물론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주어진 과제, 주어진 프로젝트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나가고 개발을 해나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 10년 이하의 초보자들에게는 POP의 측면이 훨씬 큰 거죠. 그런데 내가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없어져도 이 회사가 충분히 굴러가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 10년 안에 퇴사 욕구가 굉장히 치솟아 오를 수 있겠죠. 반면에 POD가 중요하다는 직무들도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POD만 중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빈틈없이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 체크리스트들을 문제없이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더 남들과 다른 회사들과 다른 차별점을 좀 더 의견을 내고 그런 일들을 해낼 기회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점이 상당히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별점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회사의 룰을 잘 못 따라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게 다 사실 믹스가 되어 있는데 조금 우선순위 그리고 연차가 낮을 때에 맞닥뜨리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발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틀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하루의 일과가 매일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괜찮아. 나는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좋고 안정적인 삶이 좋고 뭐 차별화?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내가 재밌는 취미 생활을 하고 이걸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고 뭐 차별화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이 길이 훨씬 탄탄한 길이야. 나의 적성에 맞는 길이야.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고 도전의식이 있었고 다른 방법을 해보고 싶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인데 외우라는 것만 외워야 되고 여기에 규정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조직 안에 있다면 내 커리어를 유지해가기가 힘들 수 있겠죠. 이미 시작했다면 내가 더 하고 싶은 방향성을 찾으면서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하루하루 그 스트레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인지 내가 예민한 부위, 상처난 부위에 계속 자극이 가는 일인데 그 일을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의 직업은 정말 다양하고 생각보다 업무 환경과 특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첫 이직이어서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이직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던데 과연 하는 게 잘하는 걸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니까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직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지내면서 더 힘든 면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이 회사에서는 POD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인 거예요. 제가 흥미를 가진 분야이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이런 POD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뿌듯하고 나에게 맞는 신발을 찾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똑같은 마케팅이었는데 예전 회사에서는 POD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었어요. 업의 특성상 변화를 준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업이 아니었고 좀 더 저는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사람인데 거기서는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물론 나름 저는 POD를 굉장히 추구하고 실천을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좀 다른 회사에 가서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서 업을 옮기면서 이직을 했더니 훨씬 제가 하고 싶은 POD들을 할 수 있어서 만족을 하고 업무 자존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업종을 바꾸게 되면 또 이런 특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업종을 바꿔도 똑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내가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직업을 가졌어. 그 직업 타이틀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사실 초반 잠깐인 것 같고 이 직업을 매일매일 수행을 하면서 나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느낌? 나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살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싫었나?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도 괜찮았나? 그런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의 예시를 들자면 똑같은 경영학과여도 회계라든지 SCM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좀 더 정답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루틴하게 반복이 되어가고 그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POP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이런 쪽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뭐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부분이 다 필요해서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못하는 부분들도 역량이 키워지니까 너무 초반부터 겁먹지는 마시고요. 진로를 고민하시는 단계라면 그 업이 가진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 언니는 공사에 다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공사라고 부르죠. 사실 저는 저희 언니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거든요. 공사도 공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언니네는 직무를 순환을 시켜서 똑같은 일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뭐 인사팀에도 있었다가 뭐 교육팀에도 있었다가 현장 관리에도 있었다가 이렇게 직무를 옮겨서 다니거든요. 저보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은 나한테 안 맞는데 이 일을 하면 이런 게 힘들 텐데 라는 게 보이고 저는 차라리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저는 마케팅을 하는 게 재밌고 그러려면 공사에서는 마케팅을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공사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없는 성향인 거죠. 근데 저희 언니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의 마인드도 있고 공사가 주는 안정적인 장점과 그런 업무상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잘 지켜내서 일이 무난하게 풀려나가는 그것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20대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도 다 공부가 안 끝났는데 초반에 어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가 결정이 되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나의 성격,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MBTI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 16가지 종류로 사람의 성격을 나눠주는데 그 다른 어떤 뭐 혈액형이나 뭐 애니어그램 뭐 다른 종류들보다 훨씬 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극단이 아니라 굉장히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공감이 안 갈 수 있는데 양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점수들이 있다면 맞아 나 이래 이런 공감이 가실 거고 그걸 보면 어울리는 직업들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할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지도자형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그거는 지도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지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지 그것이 꼭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지도자형으로 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훨씬 신나서 훨씬 즐겁게 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최근에는 발명가형으로 나오거든요.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맞아 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분석을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저의 특성 중에 맞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면을 조심해야겠구나 라든지 회사에서 이런 장점을 발현할 수 있는 팀으로 옮기면 그런 직무를 찾으면 훨씬 만족하고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 MBTI 간이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 밑에 써둘게요. 거기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MBTI는 사실 제대로 된 테스트로 하면 여기 사이트보다는 훨씬 자세해요. 그래서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와 회사 생활에 지친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베리맘의 마스크 시트인데요. 민감해진 엄마 피부를 위한 컨셉이라 순한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는데 자극이 전혀 없고 좋더라고요. 마스크 제품만 협찬받은 건이고요. 댓글 중에 당첨자 뽑아서 대댓글 남겨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